자, 일단 4번 나와 있는 거 이용해가지고 일단 요거의 켤레 잡으면 1 더하기 i겠고요. 그리고 나와 있는 식 앞에 부분 1 더하기 i 그대로 두고 뒤에는 1 마이너스 i분의 1이고요. 뒤에는 분모 쪽에 i가 있으니까 실수화를 위해서 분모 분자에 1 더하기 i를 갖다 곱해요. 그러면은 앞에는 그대로 1 더하기 i, 뒤에 거는 분모는 2의 값, 그리고 분자에 1 더하기 i. 그 실수끼리 먼저 연산을 한다. 1 빼기 2분의 1의 값 해서 2분의 1. 허수끼리 계산을 한다. 1i에다가 2분의 1 i가 빠짐으로 2분의 1 i. a랑 b가 둘 다 2분의 1인 거죠. 해서 고백값은 4분의 1. 그리고 6번. 6번도 보면 지금 나와 있는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진다. 그러려면 판별식이 양수다. 가운데가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 B'의 제곱에 마이너스 A 곱하기 C. 요게 양수. K제곱 소거하고 2항에서 정리하면 3K가 마이너스 6보다 작다가 되고 그럼 K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라고 끝나죠. 그 다음에 뭐였지? 너희 근데 7번이 질문이 없냐? 7번 뭐로 풀었어요? 맞아. 그렇게 해서 풀면 되기는 해요. 자, 이거 조립제법으로도 갈게요. 1이랑 0이랑 A랑 B의 값.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건 앞에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0이 되는 상황이 두 번 나온다. 그러면 하나씩 넣어가지고 여기 1의 값이고 마이너스 1이랑 그 다음에 1의 값에 A 플러스 1에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A랑 마이너스 1의 값 해서 마이너스 A 더하기 B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그대로 내리고 곱해서 올리고 더해서 내리고 곱해서 올리고 더해서 내리고 하면은 A의 값이 마이너스 3이다. 그거 위에다가 그대로 얹어서 B 더하기 2의 값이 0이다. 그럼 B는 마이너스 2겠죠. 아니, 장세법으로도 풀면 돼요. 근데 이제 가끔 너무 길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9번은 장제법이 맞고 그리고 11번 11번은 간만에 보는 나머지 정리 부분. 다항식 px-3의 값 얘가 x-a로 나누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다항식 x-1 곱하기 px 더하기 x-4 역시 x-a 값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a 값을 구한다. 사용해야 되는 건 수치 대입법. 위에 있는 식 x에다가 이제 a를 갖다 대입을 한다. 그럼 pa-3 걔가 0이다. 즉 pa는 3. 그리고 왼쪽에 위치하는 모든 x 자리에다가 얘가 0이 되는 x의 값 a를 대입을 해요. 하면은 a-1이랑 pa 값 그리고 뒤에가 a-4의 값 얘도 0이다. 근데 이 안에 포함되는 pa 값을 위에서 이미 확인을 했죠. 그대로 빼고 내려와요. 하면은 곱하기 3의 값이 안쪽에 분배가 되면서 3a 빼기 3이랑 a-4 요게 0이고 정리하면 4a가 7이며 이에 따라 a는 4분의 7이죠. 그 다음이 12번. 12번에서는 이참수랑 직선의 교점의 x좌표 그 x좌표들은 둘이 서로 같다 방정식 마이너스 2x의 제곱 ax 플러스 b가 옆에 있는 직선이랑 같다를 풀었을 때 두 개의 실근에 해당하게 되겠고요. 한변으로 전부 이항을 하자. 되도록이면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인 게 편하지 않을까. 우변으로 전부 이항한 다음에 좌변과 우변의 순서를 바꿔서 정리를 할게요. 그러면 2배의 x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 곱하기 x
그리고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의 값 얘가 0이다. 두 개의 근을 가진다. 그 2차 방정식과 두 개의 근에 대한 내용이 되어졌기 때문에 써야 되는 건 근과 계수의 관계. 합을 구해야 되고 또 곱을 구해야 되고 두 개의 근을 먼저 직접 더한 값은 2의 값, 공식을 통해 나오는 건 2분의 a 플러스 1의 값. 이를 토대로 a의 값이 3이다. 그 다음에 두 개의 근을 직접 곱한 값은 마이너스 3의 값, 공식을 통해 나오게 되는 건 2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의 값. 이를 통해 알 수 있게 되는 b의 값, 얘는 4. 이렇게 해서 확인할 수 있다. 13번이 빠져있네. 뭐였지 문제가? 13번 넘어가도 되겠어요? 넘어간다 13번. 그럼 이제 14번. 볼까? 13번? 오케이, 13번. x의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4가 0이다. 요거의 두 개의 근이 알파랑 베타이다. 2차 방정식 두 개의 근 나왔으니까 무지성으로 근과 계수의 관계 해가지고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2다.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베타의 값은 4의 값이다. 그리고 다음 2차 방정식 x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이 있는데 얘가 가지게 되는 두 개의 근들 그 각각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과 알파 곱하기 베타의 값이다. 이러한 두 개의 값 중에 뒤쪽에 있는 값은 이미 아는 값이고요. 앞에 붙어 있는 값은 곱셈 공식 변형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값. 해당 부분은 알고 있는 합을 제곱하고 곱의 2배를 빼요. 앞에서 4의 값, 뒤에는 마이너스 8의 값, 연산하면 마이너스 4의 값. 그럼 이제 2차 방정식과 두 개의 근이 되어졌으므로 얘 또한 무지성으로 근과 계수의 관계. 하게 되면 합의 값, 직접 더한 값은 0의 값, 공식을 통해 나오는 건 마이너스의 값, 직접 곱한 값 마이너스 16의 값, 공식을 통해 나오는 건 b의 값. 이므로 a는 0이고 b는 마이너스 16. 구해야 되는 거는 뭐였지? 틀렸어? 틀렸네. 미안. 맞아, 여기가 마이너스 4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 부분, 요 뒤에가 플러스 8이 되고 그리고서 정리가 되어지는 게 12의 값. 그러면 여기도 바꿔야 되고 얘도 바꿔야 되고 그러면 다시 둘을 직접 더해서 나오게 되는 값은 8이 되고요. 그리고 둘을 직접 곱해서 나오는 값은 마이너스 48의 값이 되면서 a 값으로 들어오게 되는 건 마이너스 8의 값, b 값으로 되는 게 마이너스 48. 구하는 게 a분의 b 하면은 6이 되겠네요. 하고 그리고 14번 우리 근래에 한 2번 정도 본 문제. 여기에서 사각형의 둘레가 최대일 때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한다. 이차 함수들 조사할 때는 항상 대칭축을 확인하는데 지금은 대칭축의 위치는 뭐 y축이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좌과 대칭. 그리고 곡선 위 또는 함수 위 그 점들이 나올 때에는 일사분면 또는 우측 위에 위치하는 점의 x를 t라고 설정을 한다. 얘로 잡게 되면 y좌표는 자동이죠. 주어진 함수식에 그대로 대입을 해서 마이너스 2배의 t의 제곱 플러스 3이 되겠고요. 방금 구한 값이 이 도형의 높이에 해당하게 되겠고 그리고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가로 길이는 t가 2개, 2t의 값. 그러면 해당 도형의 둘레는 나오게 되는 게 뭐 이제 둘 더한 값의 2배 이므로 마이너스 4배의 t의 제곱에 4배의 t의 그리고 플러스 6. 그리고 문제에서 찾으라고 한 게 뭔가를 봤어? 찾으라고 한 거는 이 둘레가 최대일 때의 넓이에요. 최고차 함계수가 음수라 위로 볼록이에요. 최대일 때의 t의 값?
자, 그러면 이때의 D의 좌표를 구할 수 있어요. 이때의 D의 좌표 구하게 되면 아예 도형에 가로 세로를 그냥 바로 구할게요. 가로 길이의 값은 t에다가 2분의 1 대입하면 1의 값으로 떨어지겠고요. 세로 길이의 값은 식에다가 대입하면 3 빼기 2분의 1의 값이 될 테니까 뭐 2분의 5가 되겠죠. 해서 도형의 넓이는 2분의 5의 값. 그리고 15번이 좀 헷갈렸지. 15번 나와 있는 거는 x에 대한 2차 다항식인데 구하라는 값은 어디다 쓸까? 요쯤에 쓸까? 뜬금없이 x가 분모에 들어가 있어요. 분모 분자에 x가 포함되는 형태를 뭐 분수식, 뭐 유리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유리식을 정리하기 위해서 먼저 나는 뭐부터 할 거냐면 보통 a분의 b 플러스 마이너스 c값 나오잖아. 두 개의 분수식으로 분리부터 하세요. 그래서 해당 식을 a분의 b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c 그래서 이렇게 분리를 했어. 아니 할 거야. 분리를 하게 되면 x의 6제곱분의 x의 12제곱 뒤에는 x의 6제곱분의 1 하면 앞에가 정리가 되죠. 분자에 있는 12제곱은 x의 값을 12번 곱하겠다. 근데 밑에서 6번 약분이 이루어져요. 그럼 남게 되는 거? x 몇 개 남아요? 6개 남죠. 뒤에도 뭐 6제곱분의 1의 값이고요. 자, 그럼 유리식의 결과를 구해야 된다. 그러면 위에 있는 걸 변형을 해야 되겠지. 위에 있는 다항식을 유리식의 형태로 변형하기 위해선 뭐 해야 돼요? 그것도 대칭형인 걸로 변형을 해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그치, 양변을 나누기 x 해주면 되죠. 해서 정리를 해봤다 했더니 x에다가 더하기 2에다가 마이너스 x분의 1의 값 요게 0 해서 x 빼기 x분의 1의 값 얘가 마이너스 2다. 근데 위에 있는 건 1차인데 밑에는 6차네요. 너무 차수가 높은데 일단 구하기 쉬운 값 먼저 계산해 놓을까? 우리가 이걸 가지고서 일반적으로 계산하는 값들을 보게 되면 제곱 또는 세제곱에 대한 연산. 일단 제곱값을 먼저 한번 구해볼게요. 익숙한 형태. x제곱이랑 x제곱분의 1 둘의 합의값은 앞에 있는 차의 값을 제곱한 뒤 2를 더한 값이랑 같다. 마이너스 2의 제곱에다 더하기 2를 했기 때문에 나오게 되는 값은 6이겠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봤더니 앞에 있는 6제곱 제곱을 뭐 한 거예요? 그치? 제곱에다 또 세제곱한 거죠. 모양 좀 더 보기 좋게 바꿔줄까? 여기에서 x제곱의 값을 만약 a로 치환한다라고 하잖아. 그럼 우리가 방금 구해놨던 식은 a 더하기 a분의 1의 값이 6이라는 내용이 되어지고 우리가 구해야 하는 식은 a의 세제곱이랑 a 세제곱의 역수 합의 값. 그럼 일반적인 변형식으로 풀이가 가능하게 되겠고요. 공식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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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위에 있는 거 그대로 넣어요. 6을 세제곱하면 216이겠고 거기다가 6의 3배를 갖다 뺍니다. 그럼 나오게 되는 결과의 값은 198이겠죠. 그러면 이제 16번. 수요일 날에 이거 변형 문제들로 해가지고 제 시험을 볼 거예요. 변형 문제 중에 숫자만 바뀐 것도 있을 거고 더 쉬운 것도 있을 거고 더 어려운 것도 있을 거고. 자, 주어진 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n들 150 이하에 몇 개가 존재하는가를 조사하여라. 일단 먼저 해줄 부분은 앞에 있는 부분에서 해당 부분 지금 a의 mn제곱의 값, 지수 연산 법칙,
해당 부분은 am제곱의 n제곱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래서 위에 나와 있는 걸 1 플러스 i의 제곱의 전체의 n제곱으로 바꿔볼 거고요. 안쪽에 들어가 있는 거. 그치, 안쪽 2i. 그래서 2 곱하기 i의 n제곱인데 그 다음에 또 정리할 수 있는 거. a 곱하기 b의 n제곱의 값은 같다. a n제곱 곱하기 b의 n제곱이란 각각을 분리해서 표현하면 앞에 2의 n제곱, 뒤에 i n제곱. 그리고 얘랑 같아야 되는 게 옆에 있는 식. 2의 n제곱 곱하기 i랑 같아야 된대요. 앞부분은 이미 같죠? 해서 뒤에 끼리 같다. i n제곱의 값이 i랑 같다. 그러면 i는 주기성을 생각해서 표현하게 되면 그치. n의 값은 4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이 되는 수가 돼야 돼요. 그러면 가능한 제일 작은 값이 뭐 있어요? 그치, 1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리고 5가 있고 9가 있고 기타 등등. 제일 마지막으로 나오는 건? 100. 자, 그러면 이 각각의 값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4 곱하기 0 플러스 1이고요. 그 다음 거는 4 곱하기 1 플러스 1이고요. 제일 뒤에는 4 곱하기 37? 오케이. 하고 플러스 1이죠.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정수의 개수는 결국 0부터 37까지의 개수예요. 그럼 몇 개예요? 그치, 그치. 하고 예, 17. 자, 다항식 px가 있고 그 다음에 x제곱 개수가 1인 2차 qx가 있대요. 그리고 여기에 17, 18, 21, 22는 모의고사 기출 문제들이고 되게 자주 나오는 유형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잘 체크해놓고 사실 뭐 16번도 모의고사 기출이고 14번도 뭐 이제 저건 사골이고 뒷번호대가 대부분 모의고사 기출. 그 삼각형 문제도 기존에 있던 모의고사 기출 문제를 살짝 변형해 놓은 것 같고. 자, 지금 나와 있는 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준식 qx 플러스 1의 제곱 그리고 뒤에는 qx의 제곱 얘가 x-1 곱하기 px랑 같대요. 그래서 뭐 뒤에 찾으라고 한 것도 적을까? 찾으라고 한 건 다항식 px를 qx로 나눈 나머지를 rx로 정의를 하자. 그거 찾으라는 게 r-1의 값. 지금 나와 있는 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한다. 즉 항등식이다. 항등식 나오면 생각해야 되는 거? 주로 쓰는 풀이가 두 가지. 미정계수법. 그 미정계수법을 풀이하는 방식이 두 가지. 그치. 계수비교법도 있고 수치대입법도 있는데 보통 이런 상황에선 수치대입법을 많이 이용을 한다. 그래서 적당한 값을 대입을 할 거예요. 어떤 값을 넣어야 될까? 그치. 최대한 지워지는 값을 넣어야 돼요. 여기서 지워질 여지가 있는 게 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넣어봤어. 항등식이라 수치대입법을 쓴 거고. 그러면 그때 좌변은 q2의 제곱 모든 x에 1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1 더하기 1의 값에서 q2가 되고 요거의 제곱 그리고 q1 또 요거의 제곱이 되고 얘가 0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생각했어야 되는 거
문제 뒤에서도 내가 적어놓지는 않았는데 제일 마지막 괄호쯤에 적혀 있었을 거예요. QX의 모든 개수가 실수다. 사실 이거 안 줘도 되긴 했는데 자, 요 포인트를 잡으라고 제시를 해준 거야. 실수인데 제곱들을 난다. 실수의 제곱합의 값이 0이다. 각 실수들은 그치. 결론적으로 인수가 나오는데 그 전에 어떤 실수들이 있어. A, B가 실수야. A, B가 실수인데 이 실수들을 제곱해서 나오는 결과값이 0이다. 조건. 부반대? A가 2면은 B는 마이너스 2 제곱해봐. 4랑 4. 둘 다 0이다. 실수 제곱의 최소값은 0이야. 그래서 이게 되려면 A랑 B가 전부 0이다. 그럼 위에도 마찬가지야. Q2랑 Q1의 값 전부 실수의 값들. 걔네들의 제곱합의 값이 0이라는 건 이 두 개의 값이 전부 0이었다. 이거는 지금 실수 조건을 이용을 한 거야. 이걸 뭐 두 번째로 잡을까? 자, 근데 이 Q는 최고차 함계수가 1이 2차식이래. 근데 걔가 1이랑 2에 대해서 0이 된다? 그럼 그 다음은 인수정리. 인수정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 QX는 1 곱하기 x-1 그리고 x-2다. 여기에는 1의 값은 위에서 언급해준 x제곱 개수를 쓴 거고 여기에 들어오는 1이랑 2의 값들 아니 x-1이랑 x-2라는 이 인수들은 여기서 뽑은 거고 그리고서 이렇게 확인되어진 식을 이제 위에 쪽에 대입해서 남아있는 px에 대한 정보도 조사를 해볼 거고요. 그러면 qx 플러스 1이 필요하겠다. qx 플러스 1 옆에 위치하는 모든 x 자리에 x 대신 x 플러스 1을 대입하는 거고요. 우리 얼마 전에 봤던 2차 함수 내용도 비슷한 거 있었죠? x 플러스 1로 바꿔서 넣어봐. 뭐가 돼요? 그치, 그냥 x가 되고 뒤에는 x 마이너스 1. 그 내용을 이제 위에 식에 대입하자. 이 옆에 지워도 되죠, 이거는. 이 실수 조건은 지울게요. 하고 준식에다 넣어볼 거예요. 여기다 넣으면 앞에 있는 부분은 x의 제곱 그리고 x-1의 제곱 그리고 뒤에는 x-1의 제곱, x-2의 제곱 어차피 1의 값은 뭐 어떻게 곱하나 1이니까 생략하고서 쓴 거고 그 옆에 쪽이 x-1이랑 그리고 곱하기 px가 남아있게 된다. 자, px 찾아야 되거든. 걔를 찾기 위해서 양변 나눠서 정리하자. 양변을 나눈 다음 좌변과 우변의 순서를 교환해서 식을 정리하면 앞에 x제곱 x-1이 남고 뒤에 쪽 x-1 하나랑 그리고 x-2가 두 개가 남아있게 될 거야. 그리고서 보자, 얘를 어떻게 정리할까 고민이 되는데 묶자. x-1로 묶을게요. 하면 앞에 x제곱 그 뒤에서 x제곱 빼기 4x 더하기 4의 값 걔네들 묶어서 정리하면 도배 x의 제곱에 마이너스 4x에 그리고 플러스 4 이렇게 만들어진 px를 이미 찾아 놓은 qx로 나누겠대요. 그 qx는 x-1과 x-2의 곱이었고요. 그렇게 해서 찾아지는 나머지 rx 2차로 나눠요. 그건 나머지 rx는 최대 몇 차? 그래서 이 뒷부분 a 써도 되죠. ax 그리고 플러스 b 그 다음에는 또 수치 대입법. 지워지는 두 개의 x들이 확인이 되어져요. 걔네들을 각각 나머지랑 px 대입해서 비교하면 위에는 a 더하기 b의 값 걔가 0이고 2를 대입해서 2a 플러스 b의 값 이거 괜히 묶었다. 여기다 넣으면 이쁜데 4 그리고 이건 지워지죠. 그래서 얘가 4 하고서 위아래를 빼요. 하면은 a 얘가 4다. 그리고 b는 마이너스 4다.
이에 따라 나머지 Rx로 정리되어지는 게 4x 빼기 4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R-1의 값 마이너스 4랑 빼기 4의 값 2니까 결과는 마이너스 8이죠. 요거는 거의 비슷한 형태로 제 시험을 볼 거고. 자, 그리고 18번. 지금 다항식 px가 있대요. 뭐 1차거나 2차거나 3차 이런 형태의 다항식인데 거기다가 빼기 2를 하고 제곱을 한다. 다항식 빼기 상수의 값 역시도 다항식이에요. 그래서 요건 그냥 다항식의 제곱인데 그 결과가 옆에 몇 차? 2차. 그럼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거 px는 몇 차? 1차. 그치? px 결과 여기 좌변의 차수는 결국 px가 결정하잖아. 요거를 제곱한 게 2차라는 거니까 px는 어떤 1차식의 형태이다. 그리고 옆에 있는 건 1차 빼기 상수 또한 결국 1차예요. 1차의 제곱이다. 옆에 있는 게 얘는 완전 제곱식이겠다. 그럼 전개해요. x의 제곱에 4ax 그리고 3배의 a제곱 플러스 9 2차인데 완전 제곱식이 된대. 그러면은 판별식 걔가 0. 좀 더 편하게 갈까? 굳이 판별식까지 안 가도 되겠다. 요거 보고서 완제되려면 뒤에 얼마여야 돼요? 음, 4a 제곱이어야 되죠. 해가지고 3a 제곱 더하기 9가 4a 제곱이랑 같다. 아니면 판별식 d가 0이다. 하면은 a의 제곱이 9인 거니까 a로 가능한 게 3이랑 마이너스 3의 값 두 가지가 존재하는구나. 그럼 여기서 케이스를 갈라서 확인하자. 먼저 a가 3이었다라고 하면 여기 앞에 있는 식 x의 제곱에 12x에 그리고 뒤에는 플러스 36이겠고 그리고 a가 마이너스 3이었다라고 하면 x의 제곱에 마이너스 12배의 x 그리고 플러스 36이겠다. 누가? 좌변에 있는 px-1을 제곱한 결과값들이 결과값이 자 그럼 이제 옆에 있는 거 완제로 이제 묶어서 정리하잖아. 앞에서는 x 더하기 6의 제곱 그리고 뒤에서는 x-6의 제곱 즉 px-2의 값으로 가능한 상황은 왼쪽에서 2개 오른쪽에서 2개 왜? a 제곱의 값이 9라고 하면 a 값으로 가능한 거 플러스 마이너스 한 값 두 가지 생기죠. 요거 역시 마찬가지예요. px-2의 제곱의 값이 x 플러스 6의 제곱이라는 건 px 빼기 2로 가능한 건 플러스 x 더하기 6의 값 또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라는 내용이 되고 그 규칙이 뒤쪽에서도 마찬가지 뒤에 쪽에서도 부호가 같은 x 마이너스 6이거나 또는 부호가 반대인 마이너스 x 더하기 6이어야 한다. 이 상태 그대로 양변에다가 더하기 2의 값 하면 px로 가능한 건 x 더하기 8 또는 마이너스 x 더하기 4 아니면 x 마이너스 4 이것도 아니면 마이너스 x 더하기 8 그리고 표현이 조금 틀렸네. 아니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되고 네 가지가 다 되는 거예요. 이 중 하나만 된다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p-1 값으로 가능한 것도 총 4번 생기게 돼요. 네 가지 케이스가 요 앞에서는 7의 값 얘도 되고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3이 될 수 있고 여기에서는 얼마냐 마이너스 5가 될 수 있다는 거고
뒤에서는 9가 가능하다. 해서 가능한 게 총 이렇게 네 가지 값이에요. 걔네를 다 더하는 거예요. 얼마냐? 16 빼기 8? 8 나오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그럼 답은 3번. 그리고 19번. 19번은 살짝 문제 만들다 만 느낌이 없잖아 있는데 학교쌤이 만들면서 살짝 놓친 부분 하나 그거 체크하면 문제 되게 쉽게 풀려요. 19번에서 처음에 있는 2차 함수 얘가 A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을 찾으래요. 하면은 여기에서 일단 A에 대한 항등식으로 들어가야죠. 얘네 둘 묶어 해가지고 Y는 옆에 있는 부분 2X랑 마이너스 6이랑 그 다음에 곱하기 A 값 들어오고 뒤에가 X제곱 마이너스 1. A에 무관한 식이 되기 위해선 A 부분을 죽여야 돼요. 만족하는 X의 값은 3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때 Y 성분의 값은 9 빼기 1 값에서 8 값 나오죠. 그리고서 이 2차 함수 그래프가 직선이랑 해당 점에서 접한대요. 그 뒤에 접합하수 있었구나. 그러면 여기에서 다음 이 뒤에 있는 직선 y는 2x 플러스 b가 있는데 얘하고 위에 있는 함수가 요 점에서 접한다. 그냥 다르게 표현하면 얘가 점 P 3,8을 지난다. 그래프로 나타내보면 2차 함수 이렇게 있던 거고 직선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그 점의 위치가 P 3,8인 거야. 직선도 얘를 지나야 돼. 그러려면은 뭐 함수 위에 점이잖아. 그냥 대입 때려. 대입 때리면 4변은 8, 5변은 6 더하기 B 해서 B의 값은 2. 그리고 세 번째 마무리로 A를 찾기 위해 위의 함수랑 밑의 함수가 점 P에서 접한다. 이 접점의 x3의 값 이때의 값은 둘이 서로 같다. x제곱 더하기 2ax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1이랑 이 x 그리고 b는 2의 값 요거의 중근이에요. 한편으로 이항해요. x의 제곱에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2 곱하기 a 마이너스 1 곱하기 x 뒤에는 뭐 굳이 안 적어도 되긴 하는데 왜 그러냐면 얘가 지금 얘를 중근으로 가진다. 좌변식이 인수분해가 된다. 완전 제곱식으로 x 마이너스 3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하면은 요게 얼마여야 돼? 1차 함계수가? 이거 전개하면은 1차 함계수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6이 나오죠? 요 1차 함계수가 이제 서로 일치하면 돼요. 아니면 뭐 상수끼리 같다. 판별식까지 안 가도 돼요. 여기에서 그러면 2 곱하기 a 마이너스 1 얘가 마이너스 6이다. 해가지고 a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값 마이너스 2 끝? 그리고 a가 마이너스 2다 두면 뒤에도 같고요. 음, 음, 다시 어디 처음에 있는 1번의 p? 지금 위에 있는 함수가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존재하더래. 뭐뭐에 관계없이 항상 해당 문자에 대한 항등식 해서 옆에 있는 식을 a에 대한 항등식으로 해석하기 위해 내림차 순으로 묶은 거야. 문제에서 지칭한 a에 대한 내림차 순으로 묶은 거고
묶어봤더니 그 앞에 계수가 2x-6 그리고 a에 대한 상수항이 x제곱이랑 마이너스 1값이 남아있었던 거야. 하고 뭐해? 요거에 관계없는 상황이 되기 위해서 앞을 죽여. 그러면 x에 뭐 들어간다? x가 3이면 a가 10이었든 1000이었든 만이었든 그 어떤 값이더라도 죽고 뭐가 나와? y는 이미 대입한 x. 그치? 걔에 의해서 9 빼기 1값 8. 오케이? 저게 이제 반드시 지나는 점. 정점, 나는 정점이라고 부르는데 그 정점을 찾는 방법. 하나 더 볼까? 말 나온 게. 그러면 뭐하지? 간단한 거나 해야지. fx가 x의 제곱에 뭘로 하지? 마이너스 2ax 그리고 플러스 a제곱 플러스 5. 너무 간단하게 잡았나? 얘는 너무 별로다. 어떡하지? 뭐로 바꾸지? 직선으로 바꿀게요. 자, 3x 그리고 마이너스 6x 하고서 플러스 2mx 마이너스 m 그리고 왜 앞에 마이너스 m이야? 마이너스 4m 그리고 플러스 1. 얘가 m 값에 무관하게 반드시 지나는 점의 위치를 확인하겠대요. 그럼 뭐 한다? 옆에 있는 부분을 m에 대한 항등식으로 해석한다. 지금 m 값은 기울기를 뜻하는 문자가 아니라 그냥 어떤 실수로 넣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를 m에 대해서 묶어요. 걔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면 2x 빼기 4 곱하기 m 그리고 뒤에가 6x 플러스 1. m에 관계없는 식이 되기 위해선 얘를 죽여야 돼요. 그러면 x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때 지나는 y 성분은 뭐가 된다? 이게 정점을 찾는 방법. 모든 함수에서 이래요. 어떤 도형이든. 그리고 20번. 자, 앞에 있는 다항식이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가 되어진다. 3차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 번은 인수분해가 가능하겠고 그때 사용하는 게 조립제법. 그리고 여기에 있는 A, B, C 전부 삼각형의 한 변 길이들이고 이 삼각형은 직각 삼각형이 돼야 된다. 뭐 K가 1보다 크다라는 조건도 있네. 일단은 첫 번째로 조립제법부터 먼저 해요. 3차 나올 때는 항상 조립제법. 뒤에가 4k 제곱에 9k 플러스 1의 값 그리고 뒤에가 마이너스 4k 제곱에 마이너스 k가 되어지고요. 자, 앞에다가 이제 적당한 값을 넣어야 돼요. 끝에가 0이 되도록 하는 적당한 값 뭐 있을까요? 잘 안 보일 때는 요 안쪽에 복잡한 문자들 사이 관계를 살피는 게 편하게 되고요. 자, 지금 요 안에서 제일 복잡하게 생긴 게 4배의 k제곱이에요. 자, 얘가 내려올 거예요. 얘를 적당히 변환해서 뒤에 있는 마이너스 4k제곱을 또 죽여야 돼요. 그치, 1이겠죠. 그리고 또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 개수 총합의 값이 0인 상황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도 1의 값을 대입시켜 줘야 되고요. 하면은 4랑 그리고 마이너스 8k 마이너스 1의 값 위에 다시 마이너스 8k 마이너스 1로 올라가고 위아래를 연산하면 4배의 k 제곱에 플러스 k 다시 그대로 올려서 4k 제곱에 플러스 k 내려서 0. 그리고 뒤에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뭐 한 번 했으니까 뒤에는 그냥 끌고 내려갑시다. 위에 있는 식 x-1에 4x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8k 플러스 1 곱하기 x 그리고 뒤에는 4k 제곱에 플러스 k다. 써놓고 이 안에서 조사하자. 얘네들 인수분해가 될지 안 될지. 일단 힌트도 줬지. 4로 묶으래요. 젠장 여기서 미리 묶고 올 거야. 자, 4 앞에다가 적어놓고 뒤에 쪽 x 마이너스 1 그리고 여기는 x의 제곱 그리고 여기 뒤에 쪽에 남게 되는 값이 2k랑 그리고 4분의 1의 값 그리고 x 있고요. 옆에 쪽에 남아있는 값들 k 제곱이랑 그 다음 4분의 1 곱하기 k 값이에요. 적당하게 들어갈 만한 값. 요 뒤에 있는 값을 k랑 k 더하기 4분의 1의 값으로 인수분해 해놓고요. 그리고서 앞에 1이랑 1의 값 놓고 대각선으로 곱해봐요. 둘을 그대로 더하면 1차 함계수랑 같죠? 단 부호가 마이너스여야 되네.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 그러면 해당식 4,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k 그리고 x 빼기 k 더하기 4분의 1 묶어서 정리할게. 자, 이게 지금 위에 있는 식이랑 같다라는 거야. 그럼 A, B, C에 대응되는 수들은 1이랑 K랑 그리고 K 더하기 4분의 1의 값이 잡히는데 문제에서 K 값이 1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그럼 얘가 더 긴 변. 그리고 얘도 더하기 4분의 1 했으니까 더 긴 변. 그리고 변이라 표현하는 이유가 문제에서 이건 삼각형의 세변 길이다. 그럼 이 중에서 빗변이 될 수 있는 건 여기죠. 모양 그려볼까? K 더하기 4분의 1의 값을 빗변으로 가지고 나머지 1이랑 K 값이 있던 거예요. 그러면 이후 우리가 해야 되는 거 피타고라스 해가지고 K 더하기 4분의 1 요걸 제곱한 값은 같다. 1의 제곱과 K 제곱을 더한 값과 한변 으로 이항해서 정리를 한다. 그러면은 K 제곱은 지워지겠고요. 좌변은 2분의 1 곱하기 K 16분의 1을 우변으로 넘길까? 1 빼기 16분의 1의 값이니까 16분의 15가 되겠고요. 양변에다가 곱하기 2를 해서 정리한다. 그럼 K로 나오게 되는 결과는 8분의 15겠죠. 진짜 세변 길이 합을 구하라 했네. 다 더해요. 다 더하면 그때의 값은 2K에 4분의 1과 1을 더해서 4분의 5 2 곱하기 K 값이면 4분의 15고요. 거기다가 더하기 4분의 5를 하게 되면 4분의 20 해서 답은 5가 되겠네요. 마지막에 문제에서 뭐를 구하라 했는지까지 명확하게 잘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21번 이거 우리 얼마 전에 본 거 아니었나? 이거 아닌가? 자, 최고차 함계수가 A인 2차 함수 fx가 있는데 얘는 뭐 위로 볼록이었겠죠? 근데 그 함수가 y는 4ax 플러스 12 기울기가 음수 이런 직선이랑 만나는 두 개의 점 그 점의 x가 각각 2랑 6이래요. 위에는 fx 그 다음에 얘는 y는 4ax 더하기 12 그럼 일단 여기서 첫 번째 잡히는 거 방정식 fx는 2ax 4ax 그리고 더하기 12랑 같다. 한변 이항해서 나오는 이 방정식은 두 개의 근을 가진다. 걔네가 각각 2랑 6 이런 두 개의 근을 가지는 방정식 몇 차 방정식? 그치, fx가 2차였으므로 얘는 2차 방정식이고 게다가 최고차 계수는 f 걸 그대로 사용할 거야. 그래서 x제곱 계수가 a인 2차 방정식. 그럼 그 다음은 2차 방정식의 작성. 좌변에 있는 fx-4ax-12는
a 곱하기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6이랑 같다. 사용한 게 2차 방정식의 작성이고요. 정식의 작성을 이용을 한 거고. 그리고서 얘네들을 우변으로 이항할게요. 그럼 이제 fx식이 좀 더 깔끔해진다. 최고차 함계수 a 마이너스 8이랑 마이너스 8ax였을 텐데 얘가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4ax가 되겠고요. 그리고 뒤에 쪽에 플러스 12a 값 더하기 12. 그리고 다음으로 제시해 준 거 구간 2,6에서의 아직 쓰는 표현 아니지. 2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이 함수의 최대값이 10이래요. 그래프 최고차 함계수가 음수니까 위로 볼로 축 어디? 자, 이 함수를 2부터 6까지로 제한해서 보겠대요. 그럼 당연히 이 함수가 최대를 가질 수 있는 위치는 x는 이 부분이겠고요. 대입을 통해 확인 하면은 앞에 쪽이 4a랑 마이너스 8a 더하기 12a 해서 8a 나올 거고요. 그리고 더하기 12까지 있고 그걸 문제에서 10이라 줬어요. 나 계산 혹시 틀렸나요? 값이 꿀이 아니야?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a 값 얘가 이제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겠고 그리고 마무리로 찾으라고 한 게 여기다 100 곱하래요. 마이너스 100. 그러면 25죠. 자, 하고 나면 이제 마지막 22번. 이거 그래프 살짝 그리는 동안 아마 이 부분은 제대로 못 살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문제 좀 한번 살짝 다시 봐봐요. 혹시나 조금 접근이 되면은 살짝 손도 대보고요. 자, 이제 슬슬 같이 봅시다. 일단 편하게 찾을 수 있는 좌표들 먼저 확인합시다. fx가 있는데 ax제곱 얘 y가 9a가 되는 점들이 a랑 b의 값. a 좌표 x-3 y 적자 9a. 그 다음에 점 b 얘는 x가 3이고 y가 9a고 그래서 a랑 b 사이 거리의 값 요건 6이겠네. 그리고 또 잡을 수 있는 거 이제 C랑 D의 좌표를 확인할 건데 점 C, D는 각각 GX랑 AX의 교점. 그래가지고 둘이 서로 갖다 또 방정식을 풀어요. 마이너스 A 곱하기 X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A의 제곱 얘가 AX랑 같다. 자, 요걸 풀기 위해서 일단 나는 양변을 나누기 마이너스 A를 해줄 거고요. 어차피 A는 0이 아닌 값이기 때문에 약분이 가능하게 되겠다. 그래서 x 빼기 a의 제곱 마이너스 a 값 얘가 마이너스 x랑 같다. 한편으로 전부 이항에서 x에 대한 내림차 순으로 식을 적당히 정리를 해줍니다. 하면 여기가 x 그리고 뒤에 플러스 a 제곱에 마이너스 a 요게 0이다. 뒤에 있는 부분 a랑 a-1의 곱으로 인수 분해가 되어지겠고요. 그리고서 얘네들 1이랑 1의 값 두고 대각선 곱하면 같네요. 단 부호가 바뀌어야죠. 마이너스 하면 굳이 인수분해는 안 적을게요. x의 값으로 가능한 게 두 개다. 하나는 a고 나머지 하나는 a-1이다. 둘 중 더 작은 값인 a-1 그게 왼쪽 아래 위치하는 점 C의 x 좌표 y 좌표는 여기 넣어도 되지만 직선 위의 점이기도 하죠. 더 편한 연산을 합시다. 직선에다 대입할게요. 하면 a제곱 마이너스 a 그 점 D는 x에다가 a를 넣었어. 그러면은 점 D의 x가 6이겠고요. 넣어봤더니 a 제곱이 나와요. 근데 그래프상에도 힌트를 줬죠. D가 위치하는 곳 아마도 어디일까? GX의
정확하게 조사를 해보기 위해서 확인도 해봤어. 일치해요. 그래가지고 D의 위치가 꼭지점이랑 같다. 자, 그리고서 이제 위에 잡혀있는 도형의 넓이를 잡을 건데 그 넓이를 잡으려고 봤어. 어떻게 쪼개지? 여기에서 얘를 바로 구할 방법은 없다. 그럼 보조선을 긋는다. 보조선을 만약에 A랑 D를 연결을 했다라고 하자. 그러면 A, B 부분이 밑변이 되고 이 부분이 높이겠지? 그래, 걔는 계산이 돼요. 근데 밑에 있는 A, C, D는 어떻게 구해? 걔는 또 못 구해요. 밑변이랑 높이로 설정할 부분이 마땅치가 않아요. 그러면은 이번엔 여기를 그어볼까? 여기 긋게 되면 A, B, C는 연산이 돼요. 저 길이가 이제 6의 값, 높이가 점 B로부터 요 위에는 Y는 9A로부터 C까지 떨어진 간격. 근데 또 이 부분의 넓이가 또 계산이 안 돼요. 밑변으로 설정할 부분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러면 내 안쪽을 분할하는 걸로는 방법이 없구나. 그래서 요거를 모양을 조금 더 크게 바라봤다. 봤더니 여기에 굳이 여기까지 연장을 해놨네. 형태 봐봐. 삼각형이 하나 잡혀요. 여기를 밑변으로 잡을 수 있고 여기가 높이가 돼요. 하고 여기에도 삼각형이 하나가 있어요. 밑변 또 높이예요. 그래서 이 교점 부분 하나를 P라고 설정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잡아야 되는 도형의 넓이를 두 삼각형 넓이 차로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게 된다. ACP랑 옆에 쪽에 PDP의 값. 그리고 이 각각의 도형의 넓이들은 왼쪽은 A랑 P 사이 거리의 값이 밑변. 높이 있을 거고요. H1이라 일단 적을게요. 그리고 옆에 있는 도형에서는 BP를 밑변. 그리고 이때 높이 일단은 H2라 잡을게요. 그러면 자, AP, BP부터 먼저 해결할 거고요. 그 값들을 잡기 위해서는 P의 X 성분이 필요해요. P의 X 성분, Y는 AX랑 Y는 9A의 교점 부분. 얘가 9A가 되기 위해서 X의 9의 값, 그리고 뒤에는 9A의 값. 하면 A랑 P 사이 거리, X 값, 차의 값, 9 빼기 마이너스 3의 값, 요 밑에 좀 지울게요. 밑에는 단순 계산이니까. 그래서 이 앞에 들어가는 값은 12의 값. B랑 P 사이 거리, 마찬가지로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9 빼기 3의 값이니까 얘도 6의 값. 그럼 그 다음 해결해야 되는 거 이 도형의 높이들. 높이, 큰 도형 높이부터 보면 얘네 둘 사이 간격이죠. 이게 H1의 값. 그때 값은 위에 있는 Y 성분 9A에다가 뺀 거, 밑에 있는 점 C죠. C의 Y 성분을 뺀 값이 높이에 해당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 뒤에 H1 자리에 들어와야 되는 값 정리해서 여기다 적을게요.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10배의 A로 들어오게 되겠고요. 그리고 2분의 1이랑 12의 값을 곱해서 정리하면 앞에는 6의 값.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부분의 높이. 지금 요 사이 간격이 H2에 해당하게 돼요. 그 H2의 값 마찬가지로 위쪽 Y 빼기 아래쪽 Y. 뒤에다 그대로 대입. 하면은 9A-A 제곱 있고 앞에 쪽 2분의 1에다가 곱하기 6의 값 하면 3을 뺀다. 하면 이제 연산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만 좀 더 해보게 되면 마이너스 6A 제곱에다가 플러스 3A 제곱이 만나서 빼기 3A 제곱 되겠고요. 그리고 60배의 A에다가 27배의 A가 빠져요. 얼마지? 33배의 A인 것 같아요. 구하라고 한 게 뭐였죠? 이거의 최대값을 찾아야 돼. 최고차 한계수가 값이 이런가? 위로 볼록이에요. 축의 위치 3분의 33인 11에다가 절반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A가 2분의 11 나오거든. 범위 좀 확인해 봅시다. 2분의 11이면 5.5의 값. 범위에 들어가는 값이기는 하네요. 자, 그대로 넣어서 정리하자. 그러면 얘가 가지는 최대값은 마이너스 3에다가 그 다음에 4분의 121의 값. 그리고 뒤에는 2분의 11에다가 또 곱해서 정리하잖아. 그러면 363 분자가 그럼 얘네들의 계산 결과는 4분의 363이 될 거고요. 이게 최대. 거기다 뭘 곱하래? 4? 그러면 답은 363 해서 답은 4번.
문제 재밌지? 자, 1006번. 1번부터 보게 되면 1번은 간단하게 완제죠. x-5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제곱이기 때문에 작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0이 될 수는 있지. 그걸 만족하는 x5의 값. 그리고 두 번째 식은 인수분해가 안 되네.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 그러면 함수 그래프로 보고 함수로 보고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을 하자.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예요. 판별식을 써봤어요. 1-3의 값 0보다 작다. 교점이 없다. 지금 이 2차 함수의 그 어떤 부분도 x축보다 내려가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는다. 그래서 얘는 해가 없다. 그리고 3번. 최고차항 계수, 저 뒤에 계수들이 너무 안 이뻐서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4를 곱해서 정리할게요. 16x의 제곱에 마이너스 16x, 그 다음에 더하기 7의 값 0보다 크다를 찾으래요. 인수분해가 뭐 쉽게 되지가 않네요. 그러면 이것도 판별식을 구해서 확인을 합시다. 일단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합시다.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라서 아래로 볼록이고요. 판별식 써보게 되면 여기에서 그럼 처음 형태 쓸 걸 그랬다. 뭐 일단 여기까지 왔으니 64에다가 빼기 16 곱하기 7의 값 그러면 0보다 작을 수밖에 없죠. 교점이 없어요. 그러면 얘는 항상 다 x축보다 위에만 존재한다. 그래서 얘는 해가 모든 실수가 되어서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인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한편으로 그냥 이항 바로 할게요. 9x의 제곱에 마이너스 6x 플러스 1 0보다 작거나 같다. 3x 마이너스 1의 제곱 0 이하이다. 음수일 수는 없지만 0이 될 수는 있죠. 그걸 만족하는 x가 3분의 1. 그리고 마지막 5번이 전개하게 되면 2배의 x의 제곱 그리고 더하기 10의 값 좌변으로 2항 마이너스 x의 제곱에 8x에 더하기 6. 얘가 0보다 크다. 내림차순 정리. x제곱의 18배의 x 더하기 6 0보다 크다.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 또 판별식을 썼어요.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확인해봤더니 81에다가 마이너스 6의 값 0보다 크네요. 그래? 그러면 뭐 만나는 부분이 있나 봐. 잘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면 이 두 개의 교점, 알파랑 베타 부분 기준으로 바깥 범위. 그 바깥쪽에서 위쪽에 있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찾으라고 한 거, 해가 없는 거 찾으래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거는 몇 번이었냐? 2번 하나 있겠네요. 그 다음이 1012번. 자, 주어진 부등식의 해가 바깥 범위로 나왔네요. 좌변에 있는 2차식은 옆에 이쪽에 먼저 할까? 마이너스 3이랑 5의 값 기준으로 바깥에서 밑에 있대요. 그러면 사이에선 위에 있어야 돼요. 나오는 정보. 첫 번째는 위로 블록이니까 A가 음수일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위에 있는 식을 방정식으로 두면 얘가 가지는 두 개의 근들이 각각 마이너스 3이랑 5의 값이 되어지겠다. 이 절편들. 근데 뒤에서 역순으로 틀었네요. 그러면 개수를 역순으로 틀면 요거 1번이라 해야지. 얘 두 개의 근. 얘를 방정식으로 두었을 때 두 개의 근은 어떻게 돼요? 우리 공식으로도 외우는 거. 분수. 역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랑 5분의 1의 값이 돼요. 이제 이게 위로 블록인가 아래로 블록인가에 대해서 판단을 할 건데 보게 되면
C의 부호를 알아야 돼. 그 C의 부호는 두근의 곱을 통해 판정할 수 있을 거고요. 두 개를 직접 곱한 값 마이너스 15의 값, 그게 A분의 C의 값. 얘가 음수네. 근데 A가 이미 음수예요. 그럼 C는 반드시 양수. 그러면 이 함수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랑 5분의 1의 값을 두 절편으로 가지는 2차 함수인데 최고차항이 양수라서 아래로 볼록이에요. 얘가 0보다 큰 범위를 구한다? 요 왼쪽, 요 오른쪽. 해서 x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다. 그리고 x는 5분의 1보다 크다로 접근이 되겠죠. 너무 어려웠나? 그냥 요 내용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저게 너무 헷갈린다. 그러면 일단 여기 왼쪽을 좀 지워놓고 2차 방정식이랑 두 개의 근이 나왔으니 근과 계수의 관계로 그냥 가요. 두 개의 근을 더해요. 둘을 갖다 더하면 나오게 되는 값은 202의 값. 공식을 통해 나오는 건 마이너스 a분의 b겠고요. 그 다음에 두 개의 근을 직접 곱한 값 마이너스 15의 값. 공식을 통해 나오는 건 a분의 c의 값. a가 겹치네. 그럼 b랑 c의 값을 전부 a에 대한 식으로 바꿔서 정리를 해보자. b의 값은 마이너스 2a. 그리고 c의 값은 마이너스 15배의 a. 그리고 문제에서 찾으라고 한 식은 다시 적자. 멀어서 안 보인다. bx 더하기 a의 값 0보다 크다. 그대로 넣어. 하면 앞에가 마이너스 15배의 ax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ax 그리고 플러스 a 값 얘가 0보다 커야 한다. 양변을 마이너스 a 값으로 한번 나눠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 나눠지는 마이너스 a 값 a 값이 음수라는 전제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a는 양수 음수 라서 부등호 방향의 변화 없이 15x의 제곱 2x 1이 0보다 크다. 인수분해하면 5랑 3의 값 1이랑 1의 값 밑에 플러스 위에 마이너스 하면 5x 1이랑 그리고 3x 플러스 1 둘의 곱의 값이 양수다. 그러면 이때 바깥 범위 0이 되도록 하는 x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랑 5분의 1의 값 두 가지가 존재하게 되고요. 하면은 아까 구했던 거랑 해가 같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일단 편한 뿌리는 요거. 그 다음이 17번. 17번은 x가 8보다 작거나 같다, x는 9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다. 바로 적어야지. 작다구나. 그러면은 8이랑 9의 사이 범위 나오네요. 요걸 풀어서 3보다 하고 4보다 크거나 같다. 자, 나와 있는 식은 저건데 구하라는 거는 다른 건 다 똑같다. A 뒤에가 제곱인 것도 또 B 뒤에가 1차인 것도 그리고 그 뒤에 더하기 C 우변 0인 것도 차이가 있다라면 이 안쪽 부분을 x 대신 x 마이너스 5로 넣었네요. x가 x 마이너스 5로 바뀌었어요. 일단은 부등호 방향 똑같이 가볼까? 똑같이 크거나 같다였다라고 가정할게요. 모든 x 대신 x 마이너스 5. 그건 우변도 마찬가지. 우변도 x 대신 x 마이너스 5를 갖다 넣어요. 하면은 범위가 다음과 같이 해서 x는 8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는 9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크거나 같다 일 때의 범위. 근데 구하라고 한 게 작다. 방향이 틀어졌어요. 그럼 바깥 범위의 반대일 테니까 얘는 사이 범위 돼야 되겠죠. 해서 x는 8이랑 9의 안쪽에 위치한다. 끝.
마지막이 47번. 시간이 너무 촉박하게 남는데 블라인드 내리고 갈까? 불법 수업? 10시 넘어서 수업할 때 이제 블라인드 내려놓고 하거든. 자, 지금 내부에다가 도로를 만들고 도로를 제외한 땅의 넓이를 구했을 때 그게 600 이상이 돼야 된대요. 지금 여기에서 도로들을 중간에 이렇게 터. 걔네들 폭이 일정하다. 그때 폭을 구해야 되는 값이니까 x라고 정의를 해볼 거예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요 4개의 영역의 합의값. 자, 그 영역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 제일 쉽게 푸는 방법. 퍼즐처럼 생각하고 왼쪽으로 툭, 위로 툭 하면은 얘네 각각의 영역들을 A, B, C, D라 두잖아. 퍼즐의 큰 틀은 고정이 되어져 있고 A 위치는 변화 없이 그대로 고정. 어디까지 잡았지? A는 그대로 고정이 되어 있고 B는 왼쪽으로 왔어. B를 왼쪽으로 당기면 약간 길이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얘가 더 오른쪽으로 긴 건가? 아, A가 짧은 거죠. 약간 좀 디테일하게 그리자. 그리고서 B가 왼쪽으로 톡, C 위로 톡 쳐가지고 이렇게. 그 다음에 D는 왼쪽 위로 하면 여기로. 왼쪽에 색칠된 부분 면적이나 이 부분 면적이나 어때? 같죠? 아하. 그리고 길의 폭 x 잡으면 여기 폭도 똑같이 x. 여기는 30-x겠고 그럼 여기도 똑같죠? 전체가 40인데 옆에 x 하니까 여기는 40-x이겠고. 그러면 안쪽에 있는 도형의 넓이는 40 빼기 x랑 그리고 30-x 둘의 곱으로 정리가 되겠고 이 값이 600 이상이었나요? 전개해서 내림차순 x 제곱에 마이너스 70x 1200인데 600이 넘어오니까 플러스 600 하면 x 빼기 10이랑 x 빼기 60으로 인수분해가 되겠다. 나오게 되는 x 범위는 10이랑 60을 기준으로 바깥 범위죠. 근데 x가 원래 있던 면적보다 원래 있던 요 폭보다 클 수가 없어요. 얘는 될 수가 없는 값. 되는 거 요 부분. 물론 여기서도 x 0보다 크다라는 왼쪽 끝 제한도 있을 거고요. 길을 만들어야 되니까. 구하라고 한 거 어차피 최대죠. 최대값이죠. 그래서 10의 값. 자, 모든 이차 함수들 쭉 확인하면 x는 k. 지금 위에 점 B는 A를 기준으로 만들어진다. 그 A는 곡선과 Y축의 교점 부분이라 X가 0으로 고정이 되고요. Y성분 대입해서 계산하면 K제곱 플러스 4가 나오고요. 그 나온 값이 해당 사각형의 높이를 의미하게 되겠고 그리고 가로 길이 여기가 K니까 옆에도 K 해서 가로 길이는 2K 값. 그러면 이 안에 들어와야 되는 둘레 가로랑 세로를 더한 값의 2배. 2배 K 제곱 2K가 2번이니까 4K 4가 2번이니까 8. 그게 14보다 크거나 같다. 78보다 작거나 같다. 2로 약분하는 게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K 제곱에 더하기 2K 좌변은 뭐 7의 값 그리고 우변은 39의 값
하고 아마 이거 2항에서 풀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2항 했을 때 인수분해가 깔끔하게 잘 안 떨어지죠. 그래서 문제 가만 봤다. 문제 뭐라 나와 있어요? 맨 뒤에 뭐 어떤 값을 구하래요? 자연수. 그러면은 내가 즐겨 쓰는 표현은 아니지만 뭔가 완전 제곱을 쓰면 좀 편하지 않을까. 이 부분을 완제로 만들기 위해서 1의 값만 남겨요. 양변에 30 넘겨줘요. 하면 가운데는 k 더하기 1의 제곱, 좌변은 4, 우변은 36? 뭐야 이렇게 이쁘게 떨어지나? 그래? 그러면 진짜 끝났죠. 어떤 제곱이 4 이상 36 그러려면 k 더하기 1 값으로 가능한 게 2부터 있는 거죠. 2, 3, 4, 5, 6까지요. 그럼 k 값으로 가능한 거 그냥 인수분해도 나쁘지 않았겠다. 1, 2, 3 인수분해가 안 되는 줄 알았어요. 1, 2, 3, 4, 5 이렇게 있겠네요. 해가지고 다 더하면 얼마냐? 15? 오케이. 이렇게 확인하면 된다. 까지 봅시다. 하고 다음 시간에 2차 부등식 프린트랑 그리고 순열 조합 프린트 잘 챙겨 오고요. 혹시 순열 뭐라고 한 거죠 내가? 순열 아씨 힘들어. 순열 조합 프린트 까먹고 두고 올 것 같다. 그럼 아예 두고 가고. 그리고 숙제는 아니야 이번에 뭐 숙제는 따로 안 내줄게요. 개인 교재를 좀 많이 풀고 그리고 재시험 준비들 잘 해오고요.